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아는 의사 강동호입니다. 치를 금리로 떼었는데 금리로 떼온 치아의 충치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? 2차 충치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, 금리로 떼었는데 왜 충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, 우리가 엑스레이로 충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눈으로 보이는 경우야 너무 명확하죠. 근데 이게 씌워놓은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 안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게, 엑스레이를 찍어도 이 금속이 엑스레이를 투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소개가 나오지를 않잖아요. 속에 썩고 있는지 안 썩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치료를 하느냐. 그러면 뭐 주기적으로 뭐 10년에 한 번 교체해 주는 게 좋냐.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뜯고 확인하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교체해 주고, 이게 맞는 방식이냐, 아니면 썩을 때까지 기다리냐, 뭐 이가 아프면 그때 가서 치료하느냐,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개 중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썩은 건지 안 썩은 건지 알고 싶은데,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, 지금은 알 수 없어요. 뜯어보셔야 알 수 있는데, 환자는 그거 알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,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뭐냐면 탐침 검사예요. 그 크라운과 치아에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어쨌든 크라운이 있고 위에 씌웠기 때문에 이 씌운 이 경계면들, 그 경계면들을 전부 탐침을 해봐요. 찔러봐요. 이렇게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. 찔러봤는데 괜찮다.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같은데요. 라고 가는 거예요. 문제 없어 보이는데 엑스레이도 크게 주변에 썩은 게 보이지 않고 탐침해도 깨끗한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이건 좀 의심이 되는데요. 라고 하는 경우는 다 탐침을 해봐도 건전하긴 한데, 이 크라운이 벌어진다고 표현하죠. 이 틈이 벌어진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뜬 경우, 들떴다고 표현을 하죠. 약간 들떠 있는 경우는 음식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. 그러면 이런 환경을 충치랑 100% 연결지을 수는 없지만, 이런 환경이면 언제든지 속이 썩을 수 있으니 뜯고 다시 하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탐침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. 이 보철물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거예요. 지금 이 보철물이 문제가 없는지, 잘 만들어진 보철물인지를 확인하는 거고, 거기서 건전한 보철물이고 탐침 시 이상이 없으면 좀 더 쓰시죠.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제일 많냐면 브릿지한 경우가 제일 많아요. 브릿지. 그러니까 싱글 크라운을 씌운 경우랑 브릿지를 한 경우, 브릿지는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. 중간에 이가 없어요. 그러면 이걸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, 이 교각이잖아요. 브릿지. 여기 씌우고 여기 씌우고 가운데는 이제 치아가 연결되어 있고 뿌리는 없고, 씹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? 계속 비틀리겠죠, 이렇게. 그러면 어느 순간 여기든 여기든 접착제가 녹을 수 있어요. 접착제가 깨진다고 표현할게요. 한쪽만 접착제가 깨졌어요. 근데 알 수가 없어요. 그죠? 왜냐면 탐침해도 건전하거든요. 벌어진 것 같지도 않아요. 근데 그대로 쓰게 돼요. 그러면 이제 접착제 공간에 뭔가 들어갈 거 아니야? 그럼 뒤에가 썩어요. 속이 문드러져. 그러면 그제서야 흔들림을 느껴요, 환자가. 뭔가 이상한데요? 또는 신경치료가 안 된 치아들, 그러니까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들은 뭔가 좀 느낌이 나요. 냄새가 나요.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걸로 이제 증상을 해서 탐침을 해보면 다 썩었으니까 쑥쑥 들어가요. 이 크라운과 치아의 경계에 탐침으로 가면 쑥쑥 들어가. 다 썩은 거죠. 그때 발견되면 이제 크라운 브릿지 제거하면 빼셔야 돼요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브릿지한 경우들은 사실 검사를 자주 하시는 게 좋고요. 브릿지한 경우는 저도 조금 의심스럽게 바라봐요. 이게 괜찮을까? 그래서 이렇게 잡고 들어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접착제가 이탈됐는지 안 이탈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이 미세하게 들리는지를 보는데 사실 되게 미세하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한쪽이라도 접착제가 떨어졌으면 그거는 제거하고 다시 해주는 게 좋은데, 발견이 쉽진 않습니다. 발견이. 차라리 빠져버리면 접착제가 녹은 걸 알겠는데, 한쪽은 붙어있고 한쪽만 녹아버리면 되게 오랫동안 썩을 때까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럼 그거 떼서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. 그때 의심되는,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대치가 건전한 경우에 이 브릿지에서 뒤쪽만 접착제가 녹았다고 하면 뒤쪽 크라운을 잡고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보는 거거든요.
그러면 치아와 이 보철물 사이에 들썩거림이 보이는지를 눈으로 보는 건데, 눈으로 보는 거예요, 눈으로. 뭘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. 앞에 치아의 동요도가 많으면 눈으로 확인이 되지만, 이 앞에 치아가 너무 짱짱해서 이 움직임이 적으면 긴가민가 하거든요.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? 라고 하면 제가 괜찮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. 괜찮은 것 같은데요? 라고 또 얘기해요. 같은데요? 그럼 브릿지나 인레이, 뭐 크라운 이런 걸 했을 때 뭔가 내가 꼭 확인을 해야겠다. 그냥 지금 괜찮으니까 뗐다가 확인하고 바로 붙이고 싶다. 그게 안 돼요. 이게 손상을 안 시키고 제거를 했다가 그대로 다시 붙일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없어요. 그런 접착제가 없어요. 아예 새로 재치료를 해야겠네요. 뜯어내서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. 교체 주기가 언제예요? 그러니까 입안에 쓴 뭔가 우리가 뭐 인테리어 하든 뭐 기계를 만들든 이것들은 수명이 있다고 하잖아요. 근데 보철물은 수명을 정해놓지를 않잖아요. 환자들은. 보철과에서는 뭐 7년, 10년 교체 주기가 그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환자는 이거 7년, 10년 됐으니까 이제 한번 교체하세요 라고 하면 뭘 좋은데?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이러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은 과잉 진료하네 라고 또 이야기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고 그게 또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그렇게 알아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게 더 나빠져서 오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. 미리 발견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. 치과의 정기적인 방문이 사실 중요하다라는 게 정말 스몰톡이라도 환자분들이 이게 좀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좀 한번 봐주실래요? 이러면 일단은 의사는 의심하고 바라보잖아요. 그래? 저번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러지? 하면서 의심하면서 보면 그때 이제 대화했던 내용이 일단은 좀 지켜보시죠 하고 이제 뭐 1년 뒤에 오면 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. 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 뭐 이러면 이게 문진이잖아요. 무슨 의사가 환자의 느낌에 의존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운 씌우고 이런 거, 뭐 브릿지 씌우고 안의 상태 이런 거는 환자분이 느끼는 이런 문진에 의한 뭐 주관적인 이런 느낌들을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그러면 거기에서 제 경험과 이 치료에 대한 걸 결합시켜서 치료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예요, 환자랑. 아직은 괜찮으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.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제는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라고 발견돼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. 치과는 그런 영역이에요. 그럼 정기검진이 정기검진이 중요하죠. 정기검진이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1년에 한 번 치과 가는 게 쉽지 않아요. 정기검진으로 1년에 한 번 치과를 방문하라는 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. 사실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. 그렇긴 해요. 감사합니다. 네.